실제로 엑스레이 데이터를 취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각도에서 이제 픽이 생기고 그 외에서는 픽이 생기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데이터 측정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는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시료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디프렉션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각도를 이가 이렇게 해서 요게 세타가 되면은 이게 이제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가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각도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 보강 간섭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픽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각도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어떤 각에서는 안 나오죠. 안 나오다 또 어떤 특정한 이제 각도에서는 또 여기 또 픽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나오고 또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이제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그러면 요 픽이 나오는 요 위치에서는 바로 그 여기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엑스레이의 웨이브 벡터를 K라 그러고, 요 나올 때 웨이브 벡터가 K 프라임이면은 델타 K, 즉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가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크리스탈의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가 됐을 때 이제 그 픽이 나타난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의 그 해석 결과죠. 그래서 이제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이제 이런 식에서 요 델타 K가 G가 될 때인데, 여기서 이제 셀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엑스레이가 들어왔을 때 이게 실오면은 엑스레이가 어떠한 그 영역에 엑스레이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의 영역에 엑스레이가 이제 들어왔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요 샘플의 요 볼륨 내 셀이 몇 개가 있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제 해석할 때 엑스레이가 스캔하고 지나가는 그 셀의 개수가 바로 이제 셀스가 되고, 그래서 그 셀이 이제 n개다. 그러면 이제 n개 곱하기 여기 이제 하나의 셀이 있겠죠. 하나의 셀에서의 스캐터링 앰플리튜드를 이제 n배 하면은 바로 실제로 요 관측되는 스캐터링 앰플리튜드가 되겠고,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그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G에서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FG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n개의 셀인 경우에 그냥 단순히 n을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하나하나의 셀에 대해서 한 다음에 그게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셀에 대해서 분석한 다음에 그 엑스레이가 스캔하는 그 셀의 개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n 곱하기 sg가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제 셀스가 아니라 이제 하나의 셀에 대해서 할 것 같으면은 이제 그 하나의 셀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이제 요 스트라토 벡터 sg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값은 앞에서 우리가 그 전자 밀도를 포리에 시리즈로 표현할 때 요 ng가 나오잖아요. ng. 요 ng와 관련이 있는데, 요 ng는 뭐냐면은 요 vc는 하나의 셀의 볼륨이에요. 하나의 셀의 볼륨. 우리 예를 들어 fcc 하면 fcc의 그 셀 하나의 볼륨 분의 1의 그 셀에 대해서 요걸 이제 계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ng에다가 예를 들어서 v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요? v를 곱하면 하나의 셀의 볼륨에다가 전체 볼륨이니까 셀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셀의 개수 n이 나오고, 요것이 바로 sg니까 그렇게 이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앞에서 했던 우리 그 전자 밀도 함수의 푸리어 컴포넌트 곱하기 볼륨 한 거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미시적으로 봤을 때 엑스레이하고 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콘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가 나타나지도록 회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 결국 이제 전자가 많이 있으면은 회절 강도도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전자 밀도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또 볼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보면은 요게 하나의 우리가 유닛셀로 봅시다. 유닛셀로 보면은 요게 이제 요 파란 점이 예를 들어 레티스 포인트라 그러면은 그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애톰이 있고 레티스 포인트에 있지 않은 애톰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베이시스 애톰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베이시스 애톰은 물론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애톰과 레티스 포인트에 있지 않은 애톰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셀에서 이 옐로우는 이제 애톰이긴 애톰인데 레티스 포인트에 있지 않은 애톰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 셀을 보면은 결국 이제 베이시스 애톰의 수는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리고 하나의 애톰은 레티스 포인트에 있고 또 하나는 레티스 포인트에 있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점에서의 nr이라고 하는 건 여기 r은 임의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 뭐 예를 들어 임의의 점이 있으면은 요게 이제 r 벡터가 되는 것이고 r 벡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 점에서의 그 전자 밀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전자가 많은 곳은 바로 요 베이시스 애톰이 있는 위치에 많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는 거는 여기서 예를 들어 요 위치에 전자가 얼만큼 많냐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에 관계하겠죠. 그래서 요 베이시스 애톰의 넘버를 J라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벡터가 바로 이제 R, J 벡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얼마나 전자 있냐 하는 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만큼의 그 위치 변화에서 얼만큼 이제 전자가 여기에 원래 있던 전자가 여기로 삐져나왔느냐 하는 거니까 요 벡터는 바로 R 벡터 마이너스 RJ 벡터 이렇게 되겠죠. 요게 RJ 벡터고 요게 R 벡터니까 요 벡터 요 애톰으로부터 상대 위치 여기 있는 데서 얼만큼 전자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여기에 이제 밀도 함수에 기여하느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R-RJ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근처의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의 전자 밀도가 있느냐 하는 거는 이제 NJ라는 요 J번째 애톰의 위치에서 바라본 일반적인 R이라는 위치에서의 전자 밀도를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은 임의의 위치에서의 전자 밀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SG 스트럭처 팩터를 계산할 때 요 NR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주면 되죠. 요거를 NR 대신 이렇게 집어넣어준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R-RJ니까 여기도 R-RJ로 바꿔준다 이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R-RJ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여기 이제 여기 RJ만큼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RJ만큼 들어갔으니 여기 이제 마이너스 RJ만큼 해줘야죠. 빼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적분은 이제 벡터 R에 대해서 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저 적분에 포함되지만 요거는 RJ니까 R이 없으니까 적분에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적분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R-RJ를 로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로우에 exponential minus ig 닷 로우 이렇게 로우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거죠. 여기 어떤 베이시스 애톰에서의 위치 상대적인 요 위치에서 얼만큼 전자 밀도가 있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주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적분을 갖다 우리는 따로 띄어서 그걸 갖다 이제 FJ라고 써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어타미 폼 벡터라고 쓸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스트럭처 벡터, G 벡터에서의 스트럭처 벡터는 이제 베이시스 애톰이 몇 개냐? 예를 들어 두 개죠. 두 개는 이제 여기서 J 이퀄 1부터 2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의 번호를 1번이라 그러고 요거의 번호를 2번이라 그러면은 1번에서 2번까지, 1번에서 이제 2번까지 두 개 애톰에 대해서 이제 요 어타미 폼 벡터 요걸 계산해 주고 거기다가 요 벡터를 곱해 줘서 더해 주면은 바로 스트럭처 벡터가 나온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진행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RJ가 이제 여기였으니까 요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RJ가 XYG가 있겠죠. 그죠? RJ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가 있고 그 각각은 바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의 이제 몇 배냐.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X면은 요 벡터가 이제 그 A 벡터 X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있고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있었죠. 그래서 요 A1, A2, A3는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잡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잡으면은 어떤 큐빅 구조에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는 서로가 다 수직하죠. 예를 들어 요 벡터가 A1이고 벡터가 A2면은 큐빅 구조에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건 이제 서로 수직해서 이해하기 편한데, 근데 만약에 이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잡지 않고 프리미티브로 잡으면은 우리가 그 서로 수직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봤을 때 그 원소의 그 많은 것들이 큐빅 또는 테트라고날 또는 올스롬빅이라서 서로 이제 이렇게 이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가 수직인 이제 그런 걸로 잡았을 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편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벡터가 뭐 이제 x 방향의 그 이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라고 한다면은 이제 y 방향이 이렇게 되고 g 방향은 또 이게 수직하고 해서 서로가 수직한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도 이거와 이제 저기 서로 수직되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해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뭐 FCC나 BCC나 해서 프리미티브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정의했을 때 이제 서로 수직하지 않지만은 그거를 이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잡았을 때 물론 이제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로 잡으면은 요것이 이제 레티스 포인트가 되지 않죠. 예를 들어 BCC 구조다 그러면 이제 셀의 중앙에 이렇게 또 하나의 레티스 포인트가 있는데 그 레티스 포인트는 이제 이와 같은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잡았을 때 그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의 합으로 미치질 못하죠. 그렇지만은 이거 이제 이와 같이 레티스 트랜스레이션 벡터를 잡을 경우에 서로 수직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 그 XCC 같은 경우에 중앙에 있던 그 레티스 포인트를 그냥 거기에 애톰이 있을 경우에, 철 같은 경우에 애톰이 있을 경우에 그걸 그냥 베이시스 애톰으로 잡고 분석을 해도 그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다 이제 수직하니까 이렇게 서로 수직하니까는 이렇게 요 RJ 이거는 그냥 그 레티스 포인트니까는
우리가 그걸 갖다 이제 예를 들어 여기가 원점이면은 여기가 0, 0, 0 집어넣으면 되고, 여기는 이제 A1, A2에 각각 반씩 들어갔다고 보면은 2분의 1의 A1, 2분의 1의 A2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베이시스 애톰들에 대해서 스트럭처 팩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특정한 G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G 벡터가 이렇게 V1, V2, V3 이렇게 있을 때 그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더해줘서 그렇게 해줄 것 같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분석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그 G에 대해서 특정한 G V1, V2, V3로 이어지는 특정한 요거 G는 하나죠, 그죠? G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애톰이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x1, x2, x3 요거에 대해서 x1, x2, x3가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는 x2, x1, y1, z1이 있다면 요거에 대해서 x1, y1, z1이라면은 그게 j 이퀄 1이죠. 그럼 j 이퀄 2에 대해서는 뭐냐면은 x2, y2, z2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은 요 g 벡터 v1, v2, v3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G에 대해서 그 G 벡터에 대한 그 스캐터링 인텐시티는 결국 이것의 절대값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n개의 셀을 이제 스캔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아까 앰플리튜드가 n 곱하기 sg였는데 실제로 얻어지는 거는 이제 절대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n 제곱이 곱해지는 이것만큼 더 이제 그 시그널이 증폭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인텐시티가 더 이제 증폭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얻은 스트럭처 팩터를 이용해서 이 철에 대해서 한번 스트럭처 팩터를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철의 경우는 PCC 구조라서 요 모든 9개의 포인트가 다 레티스 포인트인데, 우리가 그렇게 9개를 다 레티스 포인트로 할 때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서로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 해서 그냥 컨벤셔널한 큐빅 셀을 놓고 여기에 있는 그 철애톰은 레티스 포인트에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컨벤셔널한 이제 큐빅 셀에 대해서 레티스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이렇게 세 개, 하나 y 방향, z 방향 이렇게 세 개로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베이시스 애톰의 위치가, 하나는 여기 이제 원점, 그걸 이제 R1이라 그러면 원점은 이제 X1, Y1, Z1이 이제 000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요거죠, 요거 R2는 요 큐빅 셀의 중심에 있으니까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을 하면 돼요. 이제 j 이퀄 1에서 2까지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j 이퀄 1의 경우는 111이 여기서 이제 111 해봐야 0, 0, 0이니까 0이 돼서 익스포넨셜 0이니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F만 나와요. 그런데 지금 얘도 철이고 얘도 철이니까는 F1과 F2가 다를 이유가 없겠죠. 그죠? 애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이 애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나 이 애톰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나 같은 원소이기 때문에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 F1과 F2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F로 놓고 이제 요거를 지금 저기 넘버 1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1이 됐죠. 1이 됐고, 그 다음에 넘버 2에 대해서 계산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는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 i의
V1 더하기 V2 더하기 V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스트럭처 벡터를 계산해 본 결과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느냐 아니냐 이제 이거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따져보면은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G의 각 컴포넌트 V1, V2, V3를 더했을 때 그게 홀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V1, V2, V3가 1, 0, 0라 합시다. 그러니까 V1이 1이고 V2가 0, V3가 0. 이게 가장 낮은 G 벡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 i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파이 i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i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코사인 파이만 남아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으로 큰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 완환 제로를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1, 1이니까 이제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파이 i니까는 코사인 2파이 플러스 i 사인 2파이니까 이제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1 플러스 V2 플러스 V3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이게 0이 돼서 S가 0이 되는 거고 V1 더하기 V2 더하기 V3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이제 이 값이 1이 되어서 EF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의 컴포넌트 V1, V2, V3를 더했을 때 짝수가 되는 레시프로칼 레티스 벡터에 대해서만 이제 스트럭처 벡터가 0이 아니고 이제 짝수 아니면 홀수니까 더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다 0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 0, 0 같은 경우는 홀수니까 0, 1, 0는 짝수니까 EF, 1, 1, 1은 또 0이 되겠죠. 여기도 여기 1이 더해져서 그러면 그건 이제 안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가 2, 0, 0는 짝수니까 나오고 2, 1, 0 홀수니까 안 나오고 그래서 이거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G벡터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스퀘어 루트의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더하기 G성분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고 얘는 루트 2죠. 얘는 루트 3이고 얘는 루트 4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끼리 비교했을 때 1, 0, 0와 2, 0, 0를 봤을 때 1, 0와 2, 0, 0를 봤을 때 1, 0는 G벡터의 크기가 루트 2고 얘는 그냥 2죠. 얘는 루트 6이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크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보면은 1, 0가 가장 작은 G벡터이기 때문에 2세타도 작아요. 그 다음에 2, 0, 0가 좀 더 큰 벡터죠. 큰 각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2, 1, 1 좀 더 큰 벡터니까는 또 큰 각도에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가 이제 2, 2, 0가 나오겠죠. 그죠? 루트 8. 그 다음으로 이제 큰 건 3, 1, 0예요. 왜냐하면 얘는 루트 10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2, 2, 1은 0이고 얘는 저기 홀수니까 합한 게 홀수니까 0이고 요 3, 1, 왜 여기 2, 2, 0하고 2, 2, 2가 있는데 전부 2인데 그 다음에 3가 나왔는데 왜 얘가 이제 더 작은 각도냐 하면은 그 크기를 비교해서 얘는 루트 10이죠. 루트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얘는 루트에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12잖아요.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3, 1, 0 픽이 작은 각도에서 나오고 2, 2 픽이 좀 더 큰 각도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의 그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의 원인은 지금 PCC는 요 가운데 이렇게 애톰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200 평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100 평면과 200 평면 사이에 그 위상 차이가 파이가 되면은 서로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얘는 얘와 같으니까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도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00와 200 사이에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돼서 상쇄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얘하고 얘도 상쇄가 되는 거고 쭉 이제 가면서 계속 다 그런 일이 벌어질 테니까 엑스레이가 침투한 영역 내에서 다 이제 이런 이제 유닛셀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 때 이제 그런 이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런스가 일어나니까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는 픽이 안 나오고 이런 데에서만 이제 픽이 나온다 하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ED 사인 세타가 N 람다 그 공식으로부터 이제 D가 격자상수 요게 이제 격자상수 A잖아요. 그래서 그 철의 격자상수를 구해봤더니 2.866 옹고스트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노미터로 하면은 0.2866 나노미터가 바로 철의 큐빅 컨벤셔널 셀의 그 격자상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철의 스트럭처 팩터를 봤을 때 그 값이 0 아니면 EF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엑스레이 픽을 봤을 때 이 픽들의 크기는 전부 EF로 균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픽의 크기도 EF, 이것도 EF, 이것도 EF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이 어타믹 폼 팩터의 경우에 이 어타믹 폼 팩터는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이 G 벡터에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G 벡터가 111인 경우와 200인 경우에 그 어타믹 폼 팩터의 값이 다르게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철 원자에서 같다 하는 것만 했지 이 벡터가 실제로 그 요 G 벡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어타믹 폼 팩터의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는 여기에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값이 한 가지로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요 G 벡터에 따라서 이 오타믹 폼 팩터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값이 실제적으로 그 실험 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